우리는 닥터 프렌즈. 안녕하세요. 닥터 프렌즈입니다. 네, 오늘은 저희가 서울 아산병원 건강검진센터에 나와 있는데요. 여기 왜 이렇게 호텔 같아요? 그러니까 비싸지. 비싸요, 여기? 그때 비싸다고 막. 선생님 혹시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서울아산병원 건강증진센터에서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로 일하고 있는 안명희라고 합니다. 와, 건강증진센터군요. 건강검진센터가 아니라. 잘못 알고 계시네요, 같이 일하시는. Hey, don't even worry about it. 저희가 지금 나와 있는 게 아산병원 건강증진센터에서 정신건강에도 유익할 수 있는 검진 툴을 만들었다 그래가지고 저희가 이렇게 와봤는데 네. 혹시 어떤 건지 소개 한번 부탁드려도 될까요? 선생님 처음에 이제 건강검진센터, 건강증진센터 이제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사실 질병 예방의 관점에서 봤을 때 우리가 1차 예방, 2차 예방, 3차 예방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흔히 이제 건강검진을 하고 신체 건강에 대해서 확인하고 그래서 조기 발견, 조기 진단하고 치료하는 게 이제 2차 예방이라고 한다면 점차 이제 1차 예방의 형태로 건강 증진을 위한 형태로 이제 질병을 예방하기 위한 형태로 이제 그런 지향점이 좀 옮겨갔다고 볼 수 있는데 저희 이제 건강증진센터는 이제 그렇게 표방하는 이제 그런 것들 좀 내세우는 이제 진짜 그런 좋은 의미로 취지다. 이름만 이쁜 게 아니라 취지가 되게 좋네요. 이렇게 검사를 하면 네. 실제로 문제가 있어서 이분은 진료가 필요하겠다라고 판단하게 되는 비율이 얼마나 돼요? 한 몇 명 정도가 검사한다고 치면? 비율은 10% 미만이기는 합니다. 그걸 판단하는 기준이 사실은 자기 보고식 척도기 때문에 그렇죠. 아무래도 이제 내가 이런 문제가를 나는 이제 별로 드러내고 싶지 않거나 아니면 이제 마스킹하거나 이제 그런 경우에는 사실 이제 발견을 잘 못하게 되는 경우들도 있고요. 실제로 점수가 높아서 정신과 진료를 권유를 한다 하더라도 아직까지는 이제 정신과 문턱이 상당히 높다라고 느끼는 게 근데 실제로 연결되는 비율이 이제 조금 로스되는 경우가 한 20% 정도는 되기 때문에 네, 이런 분들에게는 어떻게 이제 정신건강과 관련한 정보를 좀 제공하고 이런 부분들을 관리의 필요성을 좀 느끼게 해드릴 수 있는지 그런 고민 끝에 정신과 의사가 상주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검진센터에 방문했을 때 정신과 검진을 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을 좀 만들어서 좀 많이들 이제 활용하실 수 있으면 좋겠다 이제 그런 생각을 좀 하게 됐습니다. 이 툴이 진짜 필요하겠네요. 정신과 선생님이 계셔도 로스되는 경우가 그렇게 많은데 없는 경우에는 뭐 아예 스크리닝 자체가 안 되는 거니까 이런 툴이 있으면은 아무래도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아요. 그 이야기해 주신 툴의 이름이 뭐예요? 소닥. 네. 다른 얘기 다 하시고 오늘 제일 중요한 거를. 툴이라고 표현하셔가지고 저는 알고 있었거든요. 네. 토닥. 네, 토닥. 그래서 이것도 정신건강 증진 프로그램. 너무 취지가 좋다. 증진이구나. 이게 증진과 검진이 아까 말해주신 대로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아예 병이 걸리기 전부터 관리하자라는 맞습니다. 그 뜻이 담겨 있는 거여서 토닥을 직접 만드신 거예요? 네. 야, 아산병원 무서운 곳이야. 지금 생각해보면 젊은 친구들 다른 사고나 어떤 질병보다 우울증으로 인한 어떤 자살 이런 거에 사망률이 더 높고 실제로 정말 많은 분들이 이런 정신건강과 관련된 질환으로 고생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것을 우리가 좀 무시하고 있었던 게 분명히 있는 것 같고 이렇게 정신건강 전문의가 상주하고 있는 이런 검진센터가 거의 없는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제가 알기로도 좀 규모가 큰 병원에 한 5군데 정도 이제 그런 곳에는 정신과 의사가 상주해서 이제 정신과 검진도 시행을 하고 후속 조치도 이제 이루어지는 것으로 이제 알고 있는데 이제 뭐 2차 병원이라든지 좀 더 작은 규모의 검진센터에서는 아무래도 좀 활용하기 좀 어렵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 자기보고식 검사이기 때문에 사실 뭐 본인이 하나도 안 힘들다라고 해서 뭐 그럴 수는 있겠지만 그거를 하면서 좀 고민하는 것만으로도 사실은 저는 의미가 있을 것 같고 정신과 의사를 만나지 않고 집에 가신다 해도 내가 그래도 좀 점수가 높네? 내가 좀 약간 위험 음주 가능성이 있나? 아니면 좀 경도 우울증인가? 뭔가 이런 식으로 본인이 좀 알고 지금 당장은 진료로 이어지지 않더라도 나중에 좀 더 힘드실 때나 이럴 때 다음번이라던가 뭐 몇 개월 뒤라도 방문하실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그래서 사실 이런 건강검진에서
이렇게 정신과가 좀 저도 필수적으로 좀 포함되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사실 들긴 들어요. 그 얘기를 하면서 저도 되게 많이 느낀 게 우리끼리 사실 최근에 건강검진에 대한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갑자기 진생이가 올해 받겠다고 해서 그때 왔다 갔다 했던 내용 중에 정신건강은 없었던 것 같아. 우리가 되게 이거를 소홀히 하고 있는 게 사실이에요, 진짜. 의사들도. 몸에 대한 건강검진만 생각해봤지 정신 우리 상태에 대한 그런 검진은 생각해본 적이 없었는데 꼭 이렇게 대형 병원이 아니더라도 이 툴이 사용되고 있는 곳에서 받을 수 있는 거잖아요, 우리가. 네, 체크를 해볼 수 맞습니다. 있는 거니까. 요즘 사실 뭐 MBTI라던가 막 인터넷이나 휴대폰으로 간단하게 해볼 수 있는 심리 테스트가 정말 많이 유행하고 있는데 저는 일종의 그런 것도 이제 많은 분들이 자신의 심리 상태에 좀 마음 건강, 정신 건강에 좀 관심을 좀 갖고 계시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저희 유튜브에 댓글 같은 것도 많은 분들이 맞아. 아 저도 우울한 것 같은데 맞아. 우울증이 맞는지 아닌지 어떻게 아냐, 불안증이 맞는지 아닌지 어떻게 아냐. 근데 막상 또 병원에 가서 또 상담을 이걸로 받아도 되나 이런 생각도 또 드실 텐데 또 이런 건강검진에 정신건강 검진이 좀 포함이 돼 있다고 하면 신체 건강과 정신건강에 좀 같이 볼 수 있어서 좀 부담 없이 좀 볼 수 있게 되는 계기도 좀 될 것 같아요. 근데 이 툴에서는 그러면 어떠한 거를 볼 수 있어요? 기본적으로 이제 어떤 기준을 가지고 이제 선정하냐에 대한 고민들도 많았는데 우선은 이제 유병률이 높은 것을 이제 선택을 하고 치명적일 수 있는 것들 사실 이제 자살에 대한 사고들이라든지 우울증이라든지 조울증과 같은 그런 기분 장애와 관련한 부분들 그리고 이제 사실 저희가 5년에 한 번씩 정신질환 칠 때 역학 조사를 하지 않습니까? 예. 거기서 이제 사실 가장 높게 나타나는 거는 이제 알코올 사용 장애 그리고 이제 알코올 사용 등의 니코틴 의존 관련한 부분이라서 이제 그런 중독 행동과 관련한 부분 그리고 최근에 이제 사실 불안장애 유병률이 상당히 이제 높아졌기 때문에 이제 불안장애와 관련한 부분들 이제 그렇게 이제 카테고리를 좀 형성을 했고요. 사실 스트레스의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게 이제 또 직무 스트레스를 호소하시는 분들이 많으셔서 일을 하고 계시는 분들은 그런 직무 스트레스와 관련한 부분들에 대한 좀 응답도 해보실 수 있도록 이제 그렇게 좀 구성을 했습니다. 알차네요, 진짜. 사람들이 알차죠. 자기에 대한 정보를 입력해 놓으면 거기에 맞춰서 이제 질문 문항도 좀 달라지는 거예요. 맞습니다. 예. 오, 되게 신기하다. 근데 이제 자가보고형이 뭔지도 좀 잘 모르겠고 그리고 아마 지금까지 설명을 쭉 했는데 이런 걸 어떻게 하는지 많이들 궁금해 하실 것 같거든요. 이번에 좀 보여주실 수 있는지. 네, 사실 이제 오늘 촬영하기 전에 저희가 이낙준 선생님, 오창현 선생님께는 한번 정신건강 링크, 검진 링크를 보내드리고 이제 결과를 제가 지금 가져왔습니다. 우와. 네. 아, 결과가 벌써 나왔구나. 네, 그래서 지금 이렇게 왜 이렇게 빨리 나오나요? 이렇게 두꺼워요? 네, 이렇게 이제 책자 형태로. 이게 지금 설명서가 아니라 저희 결과예요? 네, 결과입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오창윤 선생님. 네. 이름이 새겨져 있어. 네, 이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선생님. 와, 네, 정신과 이낙준 맞는 선생님. 네. 창윤 결과지가 제일 궁금해요. 제가 진짜 해봤잖아요. 그래서 네. 결과지를 좀 손에 쥐고 있어요. 이게 토닥이라고 그냥 문자로 링크가 와가지고 그냥 클릭해서 들어가니까 정말 심플하게 이름이랑 이제 제 간단한 생년월일 이런 거 적고 바로 그 질문이 시작이 되더라고요. 그렇게 어렵지 않게 바로 디자인도 이쁘게 돼 있고 해서 해봤는데. 오래 안 걸리고 중간에 응원해 주는 게 좋았어요. 맞아. 이제 거의 다 끝났구나. 중간에 그런 게 와요. 하다 보면 약간 언제까지 해야 돼? 할 때쯤 이게 나오더라고. 질문하는 이거 하는데 소요 시간은 어느 정도 한 선생님? 20분 20분? 20분 안 걸렸나? 20분까지는 안 걸렸던 것 같은데. 이게 이제 해당 사항이 없으면 질문이 이제 넘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제 비흡연자다라고 하면 흡연 관련 질문이 이제 넘어가고 이제 음주를 하지 않아 비음주자다라고 하면 그 문항이 통째로 이제 넘어가게 되어 있고 또 이제 내가 직업인이냐 그렇지 않느냐에 따라서 그 질문이 이제 생략되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개개인별로 소요 시간은 조금 다르실 겁니다. 우리랑 같은 항목을 보면서 비교를 해보자. 선생님 하나씩 얘기해 주세요. 이낙준 선생님 거 보면서. 네. 우선 스트레스 평가 항목을 보면은 이제 스트레스랑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수면 장애와 관련해서 이거를 이제 한 카테고리로 묶어서 이 세 개의 종합 소견으로 이렇게 이제 지금 나온 건데요. 지금 선생님은 이와 관련해서는 다 해당 사항이 없고 정상 소견이라서 이제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이제 들어가 있고요. 선생님
소견 한번 볼게요. 네. 아 이거 다 다르구나. 네, 우창윤 선생님. 말이 달라요? 오, 그러네? 우창윤 선생님은 보게 되면은 이 두 가지는 선생님하고 사실 동일한데요. 보면은 외상 사건이 있었지만 스트레스 장애는 의심되지 않는다. 그래서 요 이제 음영도 조금씩 다르고요. 그래서 요 각각에 대한 내용들이 이제 선생님들의 그러네요. 조언이 소견들이 다르네. 예, 이제 들어 있고요. 카테고리 챕터별의 이제 종합 소견이고 이제 여기서부터는 이제 스트레스에 대한 것들 그리고 이제 트라우마 관련한 것들. 그리고 이제 수면과 관련한 것들 이렇게 이제 들어간다고 보시면 우창훈이 되겠습니다. 수면을 되게 잘한다고 나와 있네. 아 근데 이게 수면 패턴 개판이잖아. 요새 좀 잘 잤어. 아 그래요? 네. 올해 좀 잘 자고. 근데 최근에 대한 수면을 좀 물어보셔가지고. 맞습니다. 그건 그렇지, 예, 맞지. 예. 그게 중요한 거지. 지금 이제 현 상태를 반영해서 이제 응답하도록 되어 있어서 여기 네. 보면 잘 자기 위한 수면위생 관리 같은 게 나와 있네요. 네, 그래서 이게 정상이라 하더라도 이제 정신건강과 관련한 정보를 조금 가져가실 수 있게끔 그래서 잘 주무시지만 이제 수면과 관련해서 흔히 네. 이제 갖고 있는 어떤 오해와 관련한 부분들 예를 들어서 자려면은 일찍 누워야 자려고 애를 써야 한다라고 얘기하는 부분들 이렇게 사람들이 흔히 얘기하는 것들에 대해서 이제 좀 실어서 보실 수 오해를 좀 있게끔 풀어주거나 하는 예, 거구나. 그렇게 좀 이것도 직접 다 만드신 거예요, 그러면? 네. 와. 선생님이 이걸 한번 해보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무거워를 다 만드셨다는 게 무서워서 못하신다는 말이 있어. 네. 그래서 이제 이 네.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를 보게 되면 선생님은 이 부분에 대해서 해당 사항이 없으시기 때문에 그냥 선생님은 이제 가볍게 좀 읽을 수 있는 컨텐츠로 구성을 했고 선생님의 경우에는 다르네요. 네 이제 트라우마가 있었던 적은 있지만 그로 인해서 어떤 외상의 후유증이 나타나고 있지는 않지만 이제 혹시나 이제 그런 증상을 경험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네 가지 신호 이제 어떤 증상들이 나타날 땐 좀 주의해야 된다라는 것들을 좀 실어서 보실 수 있게끔 이제 그렇게 차이를 엄청 둬서 많아, 이거. 예 그렇게 좀 해뒀습니다. 우창훈 선생님 트라우마가 있어요? 뭐예요? 작년 초에 그 자동차 사고를 목격한 적이 있어가지고. 남미에서. 남미에서. 아, 당시에 그거는 굉장히 진짜- 충격적이었어요. 정말 사람이 영화처럼 막 튕겨져 나가는 걸 가까이서 봐가지고 좀 잊기 힘들었죠. 네. 근데 이제 다행히 우리가 뭐 외상 사건을 겪는다 하더라도 이제 다 PTSD 증상으로 이어지거나 이제 그런 건 아니지만 네네. 사실 외상을 겪게 되면 이 정도면 괜찮은 건가? 이제 앞으로도 맞아요. 이제 나중에까지 이런 잔상이 들거나 할 때 이런 건 정상적인 건가? 이제 이런 고민들을 하기도 하시거든요. 이런 게 이제 참 병원에 가서 상담을 하기는 좀 애매하고 맞아요. 하지만 나는 갖고 있는 좀 궁금증일 수 있는데 이제 그런 것들이 있다면은 이런 콘텐츠들이 좀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취지 자체가 정신과 선생님이 상주하지 않은 센터에서도 할 수 있게 했다는 게 정말 느껴지는 게 예. 저는 이제 우울증이 없으니까 조언이 우울증이 있는 지인을 어떻게 도와줄 수 있을까 그거 진짜 궁금한 내용이네요. 그래요? 근데 이게 제가 만약에 좀 우울 수준이 있다고 나오면은 조언이 바뀌는 거죠. 그렇죠. 저에 대한 조언. 맞습니다. 이쪽에 하늘색 조언들이 그러면 본인이 어떤 상태인지에 따라서 바뀌는 거예요? 예, 맞습니다. 우와. 예. 진짜 정신건강학과 의사가 진짜 계속 옆에서 이야기해주는 것 같은 그런. 그래서 이 점수가 높지 않더라도 옆 페이지를 한번 선생님 천천히 이제 읽어보시는 그런 걸 거네요. 예, 근데 근데 여기 있는 거는 추천드립니다. 정말 텍스트를 버릴 게 없네. 되게 재밌다. 한국에 진짜 많은 건강증진 센터에서 이 프로그램들을 좀 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네. 그러니까요. 지금 그런 노력들이 계속 이루어지고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전국의 이제 검진 센터에 이 프로그램들을 같이 도입을 하기 위해서 이제 여러 방면으로 애쓰고 계신 분들이 있으시고 어디서 이제 할 수 있는지는 여기 이제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네. 이제 기관을 좀 확인할 수 있게끔 그렇게 이제 업데이트가 될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런 프로그램을 만드시는데도 정말 많은 시간과 노력을 쓰셨다고 저희가 아까 뭐 좀 들었는데 또 이런 프로그램을 또 보급하고 홍보하는데도 앞으로 또 많은 노력들이 좀 그러니까. 필요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이제 정신과에 대한 선입견 편견이 아직도 있고 여기에서도 나온 얘기가 기타 정신장애 이제 마지막 정신증 세부 소견 옆에 이제 여기 이런 말이 있어요. 우리나라 성인의 정신질환 평생 유병률은 25.4%로 진짜 되게 높네. 성인 4명 중에 1명은 불안, 우울, 여러 가지 문제들을 갖고 있다. 그렇지만 잘못된 편견으로 인해서 정신건강 서비스 이용률은 15.3%에 불과하다.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이런 OECD 이런 정신건강 서비스 이용률을 보면 우리나라가 정말 하위권이거든요. 그래서 치료도 치료지만 일단 내가 지금 어떤 상태인지 알아야지 치료로 이어지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이런 토닥 같은 정신건강 증진 프로그램을 통해서 내가
불안한지 우울한지 힘든 걸 알고 이렇게 좀 치료까지 상담까지 좀 이어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좀 네. 들었습니다. 내가 좀 힘들거나 뭔가 예전과 다르다고 느꼈을 때 그럴 때 한 번씩 해보면은 내 상태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주니까 예. 좋을 것 같아요. 더 많은 사람들이 이런 서비스를 이용해서 자기가 정말 아픈지 힘든지 도움이 필요한지 알았으면 좋겠네요. 네. 검진을 받는 것처럼 진짜.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